와, 그새 물이 빠지고 있어요. 와, 지금 타이밍이 정말 좋은 타이밍이에요. 요때 오시면 오후에 물이 가득 찼다가 물이 쫙 빠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이 되게 촉촉한 그림이 만들어져요. 요때 해가 쫙 떨어지면서 물이 쫙 끝까지 빠지면 정말 멋진 그림을 만들 수 있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신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장소죠. 대한민국에 이런 해변이 있다는 게 감사할 정도로 정말 사랑하고 1년에 몇 번씩은 오는 곳인데요. 자, 오늘 시승할 차가 왠지 오늘 이 차는 평상시에 늘 시승하던 방식대로 시승하기에는 왠지 좀 마음이 아쉽더라고요. 이 차는 좀 다르게 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상시에 뭐 이것저것 따지는 시승이 아니라 오늘은 저도 이곳에 와서 조금 힐링하면서 좀 그림이 될지 모르겠죠. 좀 그림을 만드는 그런 느낌의 시승을 하려고 신두리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시승하실 모델은 짜잔! 네, G바겐입니다. 네, 사실 G바겐은 저도 경험이 많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타본 적은 있는데 그것도 아주 짧게 잠깐 타본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늘 시선은 가지만 자세하게 공부도 해본 적도 없고 자세히 잘 모르는 모델이었는데 언제쯤 다시 한번 G바겐을 제대로 시승해 볼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G바겐 중에서도 사실 이제 G바겐이라고 저희가 쉽게 부르지만 이름이 되게 멋지잖아. 그렇긴 하지만 정식 명칭은 G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 G클래스가 정식 명칭인데 오늘 시승하실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아니고 AMG, 그래서 메르세데스 AMG G63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뭐 힐링하려고 왔다 보니까 뭐 디테일하게 살펴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또 워낙 궁금한 모델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면 G바겐은 1979년도에 탄생이 됐고요. 독일에서는 군용차로 사용되기도 했었죠. SUV 중에서 오프로드에 완전 특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모델을 꼽을 때 제가 늘 랭글러, 디펜더, G바겐 이렇게 세 개를 꼽았는데 물론 이제 도요타의 FJ 크루저라든가 뭐 몇몇 모델들도 더 있긴 하겠습니다만 상징적으로 이 세 가지 모델을 꼽는데 그 중에 오늘 드디어 G바겐, 지난주엔 디펜더, 이번 주에는 G바겐.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3세대 G바겐은 디자인이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좀 많이 바뀌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대가 거슬러 가면서 디자인이 진짜 안 바뀌는 모델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포르쉐 911, 두 번째는 G바겐. 두 모델을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911과 G바겐. 자,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3세대 G바겐은 플랫폼에 약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다리꼴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구조는 똑같아요. 디펜더는 바디온 프레임에서 모노코크로 바뀌었죠. 그렇지만 G바겐은 그대로 사다리꼴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통적으로 이 프레임 위에다가 바디를 그냥 올려놓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해가지고 이 프레임이 바디랑 좀 더 결합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승차감에도 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리고 차체의 많은 부분들에서 그 금속이 강철, 더 강한 강철, 뭐 알루미늄 막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170kg의 경량화를 이루면서 차체 강성은 55%가 더 증대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바뀐 거 맞죠? 네. 자, 사이즈도 약간 바뀌었습니다. 좀 더 커졌어요. 휠 베이스가 2890, 그러니까 3m가 채 안 되죠. 기존에는 2850이었으니까 휠 베이스가 한 4cm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요거 3m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디펜더는 휠 베이스가 3m가 넘잖아요. 그래서
나름 원래 그 비례를 많이 유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길이가 4880인데 길이는 좀 많이 늘었어요. 길이가 12cm가 늘고 폭도 12cm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차체가 좀 더 많이 커지긴 한 거죠. 근데 디펜더가 커진 거에 비하면 좀 덜 커졌더라. 근데 길이가 488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디펜더가 4885거든요. 휠베이스가 짧은 만큼 아무래도 오프로드에서 좀 더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길이가 늘어나고 폭이 늘어난 만큼 실내 공간에서도 조금 여유가 있긴 합니다만 실내 공간이 많이 여유롭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디펜더 때 말씀드린 요 길이 4880이 저기 뒤에 있는 스페어 타이어를 포함한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어 타이어가 튀어나와 있는 게 한 20cm 정도. 사실 디자인에서는 많이 바뀌었어요. 말이 계속 왔다 갔다. 많이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자, 디자인 한번 살펴볼게요. 디자인이 G바겐 치고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바뀐 거지. 자, 포르쉐 911도 964까지 헤드램프가 이렇게 동그랗게 서 있다가 993으로 바뀌면서 여기 살짝 눕잖아요. 그죠?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큰 변화인 것처럼 여기도 헤드램프 쪽이 여기 각이 이렇게 살짝 틀어지거든요. 아, 딱 993 느낌이네. 야, 3세대에서 4세대.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곡면을 더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공기 저항이라든가 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좀 라운딩이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도 이렇게 조금 둥글러지고, 여기도 조금 둥글러지고, 여기도 조금 둥글러지고, 여기도 조금 둥글러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끝단이 약간 동글동글해진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멀리서 딱 보면 그냥 각이 빡빡빡 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경이가. 자, 그래서 자, 라지에이터 그릴도 형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바깥으로 약간 바깥으로 벌어지는 요 파나메리카나 그릴이라고 벤츠에서 이야기하죠. 과거 레이싱의 그 DNA를 갖고 있는 파나메리카나 그릴 스타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핀도 과거에는 그냥 가로로만 빡빡빡 있었는데 세로로 이렇게 빡빡빡 넣어가지고 조금 다른 느낌으로 AMG 딱 붙어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동그란 데일라이트가 양쪽에 들어오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번 신형의 가장 외관상에서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귀여워진 점이 오히려 좀 아쉽다. 옆모습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트립이 이렇게 딱 있거든요. 까만색 스트립이 딱 둘러져 있는데 요게 1세대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G바겐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가 있죠. 요게 이제 긁힘을 방지하는 스트립이긴 한데 근데 왜 웃느냐면 이게 팬더가 이만큼 튀어나와서 이게 긁힐 일이 뭐 있겠어. 그죠? 여기다 스트립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거나 요 스트립이 있어서 굉장히 직선도 많이 강조, 기본적으로 바디도 쫙쫙쫙 직선인데 이런 것까지 하나 더 넣어가지고 직선이 정말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이 직선, 이 선 보세요, 이 선. 와, 디자이너 이렇게, 그죠? 단순한 것이 좋은 것이요. 그죠? 이게 쫙 그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유리도 그냥 쫙 서 있는 이런 형태의 디자인. 근데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참 정말 대단합니다. 도 손잡이 요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열리고 요 가운데 요걸 눌러서 여는 요 방식. 그죠? 요것도 G바겐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혹시 방금 소리 들으셨어요? 짠. 문 열 때 짤깍하고 짝 소리 나는. 와. 근데 사람들마다 다 똑같은가 봐. 이 소리를 왜 그렇게 좋아하지? 진짜 사람들 마음이 물론 취향에 따라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진짜 많이 비슷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 금속성 여기 힌지 안쪽에 여기 보면 이렇게 찰칵 걸리는 그게 작동하는 소리인데 요게 소리가 진짜 막 쫙 붙는 소리가 정말 멋지거든요. 이게 포르쉐도 993까지만 하더라도 윈도우가 프레임이 있으면서 문을 닫을 때 쫙 그 닿는 느낌이 정말 좋다. 근데 이제 996으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 좀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 이번에 G바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량화를 위해서 알루미늄을 많이 적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도어가 이게 턱턱턱 소리 나잖아요. 이게 철판이 아니에요.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문짝이 구형보다는 좀 많이 가벼워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문짝만 딱 바꿔가지고 해보니까 이 소리가 안 나더라는 거야. 처음에 개발 당시에.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이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특별히 개발을 더 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짝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참 전통을 이어간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문이 이렇게 닫으면 거의 이렇게 돼요. 다 안 닫혀요. 이거는 이렇게 밀면 닫히긴 하는구나. 그래서 이거 힘을 그냥 보통 문 닫듯이 이렇게 닫으면 안 닫힌다 라는 거 기억하셔가지고 요거는 좀 세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닫으면 안 돼. 이렇게 닫으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그렇지, 골프. 제가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겠는데, 골프 칠 때 채가 이렇게 삥 끝까지 쭉 따라가는 거 있죠. 테니스 라켓도 치고 나서 이렇게 쭉 따라가 주잖아, 팔이. 그냥 휙 하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처럼 얘도 지그시 이렇게 좀 밀어주면, 그러면 짝 하고 닫힙니다. 아주 꽝 닫지 않더라도. 지박에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나 봐요. 그죠? 지박에는 이런 게 재밌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발판도 큼지막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 전동으로 찍 내려오거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무심하게 나와 있어서 이게 워낙 높아요. 이게 최저지상고가 AMG 같은 경우는 최저지상고가 241mm. 근데 일반 G500, 그러니까 일반 G박에는 270mm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게 AMG니까 아무래도 고속주행을 생각해서 차체를 조금 낮췄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체의 링크 쪽에 구조가 조금 달라가지고 그 위치가 조금 다른가 보더라고요. 최저지상고를 만들어내는 위치가. 그래서 일반 지박에는 270mm, AMG는 241mm라고 하는데 241mm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 없이 그냥 타려고 하면 저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를 밟고 이쪽에 있는 손잡이를 잡거나 여기 있는 손잡이를 잡고 타시면 조금 더 쉽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야, 짝짝 재밌네 진짜. 자, 그리고 휠은 보시면 지금 22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요게 지금 국내에 출시는 AMG G63 한 가지 버전만 출시가 됐거든요. 아직 G500이 출시가 안 됐는데 AMG G63이 출시가 됐는데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됐어요. 기본형이 있고 에디션이라고 해서 좀 스페셜 에디션 같은 그 에디션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 오늘 제가 가져온 모델 요 시승차는 에디션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 까만색이죠. 휠이 까만색 도색이 되어 있는 22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내에도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장식이라든가 스티어링 휠이나 가죽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블랙으로 장식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서 여기 범퍼라든가 저 뒤에 스페어 타이어 덮개라든가 그런 부분이 블랙으로 장식되어 있는 부분들도 그 에디션 트림에 들어있는 사양들이에요. 자, 차를 뒤집었는데요. 저쪽 면이랑 이쪽 면이랑 다른 게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네. 머플러가 여기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없고 여기에 머플러가 박혀 있는데 그것도 이쪽에만 나와 있고 저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G박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규정이 예전에는 뒤쪽에 머플러가 나와 있지 않으면 불법이어 가지고 예전 SLR 맥라렌 같은 경우도 뭐 어찌어찌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었고 그랬었는데, 지금 규제가 조금 바뀌어서 지금은 옆에도 가능하더라. 근데 양쪽으로 내는 거는 또 어찌어찌 해서 규제가 안 맞아 가지고 결국 양쪽으로 못 내고 한쪽에만 머플러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전석 바로 뒤쪽에 머플러가 달려 있어 가지고 AMG 배기 사운드가 바로 옆구리에서 두둥둥둥둥둥 그런 느낌이 장난 아니게 나옵니다. 자, 뒷모습도 보시면 약간 앞에서처럼 약간 둥글둥글해진 점이 조금 있고, 기본적으로는 뭐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거 그리고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도 까맣게 되어 있고 이쪽에는 견인할 수 있는 고리도 크게 달아놨네요. 그래서 도어가 지금 이렇게 열리는데, 이거는 왼쪽 핸들 문화권의 차다 보니까 이렇게 열면 이쪽이 이제 도로 바깥이잖아요. 인도 쪽에는. 그래서 짐을 내리고 싣기 편하게끔 이쪽 방향으로 열리는데, 디펜더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출신이다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열렸던 거죠. 자, 그리고 지난번 디펜더처럼 여기도 이렇게 스토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 각도를 조절한 다음에 놔두면 요게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을 약간 줘도 잘 안 움직이거든요. 힘을 좀 세게 줘야 움직이는 그런 스토프가 달려 있어서 약간 차가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도어가 이렇게 툭 떨어지거나 쾅 닫히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5도어 모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길이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니어서 트렁크 공간도 뭐 아주 넓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차에서
이 차는 과연 차박은 할 수 있을지 한번 시트를 한번 눕혀 볼게요. 여기서는 접을 수 없어서 일단 2열에 가서 시트를 접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트를 이렇게 딱 접어 보면 예. 와, 이거 이렇게 해서 짐도 못 싣겠는데? 그렇죠? 지금 이거 너무 그냥 시트만 폴딩하면 이 상태가 되고요. 요거 이제 제대로 접으려면 이 방석을 세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방석을 이렇게 세우면 올라가죠. 이렇게 세우고 시트를 딱 접으면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평평하게 됩니다. 우와, 근데 이 높이랑 여기랑 높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와. 일단 한번 눕혀가지고 누워볼게요. 누울 수 있을까? 와, 여기서 보시기에도, 보세요. 보기에도 계단이야, 이거는. 약간 경사가 아니고 아예 계단이어가지고, 여기는 뭐, 차박을 하려면 이만큼 높은 뭔가 있어야 되겠네요. 스탠드를 넣어가지고, 여기 평상을 하나 펴야 되겠구나. 평상을 하나 펴서 하면 누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제가 들어가 보면, 자, 머리가 이렇게 붙이면 다리가 요만큼 나옵니다. 보셨죠? 네. 그래서 이 차는 길이 자체가, 길이로 공간은 아주 넓은 편은 아니에요. 디펜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차체가 많이 커져가지고 시트를 접고 누워보면 거의 누울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됐었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 많이 좁긴 하네요. 그리고 이게 바닥도 경사도 좀 심하게 져 있고, 등받이가 수직으로 서 있네요. 자, 이렇게 앉으면, 그래서 등받이는 각도 조절이 됩니다. 당연히. 각도 조절하시면 이렇게, 야, 그래도 생각보다 각도 조절은 꽤 많이 되네요. 야,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 정도면 그냥 눕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앉았을 때 아주 편안할 수준까지는 충분히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뭐 2열에서도 거주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무릎 공간도 이 정도면 뭐 여유 있는 편이죠. 아주 뭐 차가 아주 큰 차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엄청 넓은 공간을 기대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조절을 따로 할 수 있고, USB 충전하는 데도 있구나. USB 충전하는 데도 있고, 시가잭도 있고, 이 정도면 뭐 가족이 같이 여행하시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2열에는 열선 시트는 마련되어 있고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자, 그럼 1열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렇게 타보니까 타기 제일 쉬운 방법은 여기 발판을 딛고, 그리고 이 운전대를 잡고 타는 게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타는 거. 여기에 잡을 때가 여기 안에 손잡이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요거 잡고 타기는 조금 애매하고 이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타는 게 엄청 높아요. 이렇게 타시는 게 좀 쉽습니다. 우와. 야, 실내는 진짜 이 정도면 진짜 풀체인지예요. 와. 사실 외관도 나름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척 보면 안 바뀌었다고 생각할 만큼 많이 바뀌질 않았는데, 실내는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바뀌었죠. 이게 보면 G박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M클래스, 그러니까 GLE가 차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게 맞춰서 G박엔도 실내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GLE 아니면 벤츠 E클래스, S클래스 그쪽에서 봤던 그런 장치들이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일단 뭐 모니터 2개가 연결되어 있는 시원시원한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스티어링 휠이 진짜 멋지죠. 그리고 이쪽에 동그란 공기 배출구도 마련되어 있고, 요거는 요 동그란 원형은 헤드라이트랑 디자인 모티브가 같은 거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스피커 있죠. 예, 버메스터 스피커가 있는데, 저 스피커는 저기 팬더 위에 있는 방향지 시등이랑 디자인 테마를 같이 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조수석 앞에 손잡이가 마련되어 있는 이 부분도 G박엔의 대표적인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가 있고요. G박엔 하면 가장 핵심적인, 무엇보다도 G박엔 하면 가장 핵심적인 장비 바로 요겁니다. 디퍼렌셜을 잠그는 장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퍼렌셜 1번, 2번, 3번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게 1번을 누르면 앞뒤 디퍼런셜이 잠겨요. 그래서 앞바퀴랑 뒷바퀴랑 똑같은 회전수로 구동을 하게 되고, 2번을 잠그게 되면 뒤쪽에 있는 바퀴 좌우가 디퍼런셜이 잠겨요. 그렇게 되면 한쪽 바퀴가 일반적으로 디퍼런셜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한쪽 바퀴가 헛돌면 반대쪽은 안 돌고 헛도는 바퀴만 계속 돌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디퍼런셜을 잠가버리면 한쪽 바퀴 헛돌 염려 없이 한쪽 바퀴가 미끄러운 노면에 있다고 하더라도 두 바퀴는 똑같은 속도로 굴러가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을 누르게 되면 이때는 앞바퀴까지 좌우가 잠겨요. 자, 그렇게 되면 앞뒤로 센터에 잠기고 뒤에 좌우 잠기고 앞에 좌우 잠기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면 바퀴 4개가 똑같은 속도로 굴러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 바퀴가 미끄러운 노면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 바퀴가 구도 어느 정도 접지력이 살아 있으면 그 바퀴만 가지고도 탈출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100% 디퍼런셜을 잠글 수 있는 이 기능을 가진 차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G바겐의 가장 대표적인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물론 기본적으로 이걸 안 잠그더라도 나름 사륜구동이 좀 스마트하게 잘 작동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주 험한 길을 갈 때는 선택적으로 1번, 2번만 할 수도 있고 1, 2, 3번을 다 할 수도 있고, 원하면 2번만 혹은 3번만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1번 잠그고 2번 잠그고 3번 잠그고 이렇게 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통풍 시트도 에디션 1에 완전 2억이 넘는 AMG G63 기본 트림에는 통풍 시트가 없대요. 이럴 수가. 그래서 지금 에디션에는 통풍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그래서 지금 저는 아주 강력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AMG G63 에디션 1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알루미늄 느낌, 여기 커버도 알루미늄 느낌, 이런 부분들 진짜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주행을 해봐야 될 텐데, 우선 온로드에서 주행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온로드에서 주행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AMG G63은 연비가 그야말로 폭망이라고 그러거든요. 진짜 연비가 장난 아니게 나빠가지고 기름 먹는 하마 뭐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는데, 이번에 신형 AMG G63은 연비가 조금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에 공인된 복합 연비가 5.9km 리터당 5.9km 그게 이제 그나마 좀 개선이 된 건데, 어제 오늘 제가 지금 연비를 계속 재보고 있는데요. 시내에서 가끔 막 밟아가면서 타면 한 3km대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대충 이렇게 이제 살살 가니까 한 4.5km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고속도로를 충분히 주행을 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129km를 주행한 연비가 6.3. 오, 대박! 우와, 연비 진짜 잘 나왔어. 나 운전 이렇게 잘했나? 지금 현재 여기 계기판에 6.3km, 리터당 6.3km가 지금 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합이 5.9, 고속도로가 6.4, 그리고 시내가 5.6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나왔네요. 지금 시내 주행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랑 이제 국도랑 이렇게 주행을 해 왔는데, 고속도로도 또 조금 막히고, 그리고 국도는 안 막히는, 속도가 빠르지 않은 국도를 주행하다 보니까 연비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와, 6.3, 6.4 나왔다고 이렇게 좋아할 수가. 지금 시골길에서 지금 과속방지턱도 이렇게 넘어가 보는데 확실히 단단하긴 해요. 그래서 속도를 높여서 넘어가면 뭐 아주 덜컹한 느낌이 좀 있고, 근데 이제 속도를 조금만 줄여서 천천히 넘어가면 과속방지턱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정도면 승차감 역시 좋네요. 진짜 이 정도면 전국 일주 할 수 있어. 자, 이번 AMG G63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구형에서 제일 불편했던 점. 구형에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감수하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승차감입니다. 승차감이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노면 소음은 좀 많이 올라오긴 하네요. 이게 지금 방음 쪽도 엄청나게 대책을 많이 세웠거든요.
이중 접합 글라스도 다 적용이 되어 있고 나름 방음에 많은 신경을 쓰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요즘 타이어도 워낙 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노면 소음도 여기는 지금 아스팔트고 콘크리트에서는 좀 많이 올라오고 바람 소리도 지금 요 정도 속도에서는 그나마 괜찮은데 속도 조금 더 올라가면 바람 소리도 이게 꽤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형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좀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의 여지가 있어서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차는 그런 거 다 감수하고 타는 차이기 때문에 야, 승차감 좋아진 것만 하더라도 이건 뭐 완전 대환영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G박에는 사다리꼴 프레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전통 방식으로 프레임 위에다가 차체 바디를 얹어서 조립해서 그냥 결합시켜 놓은 방식이 아니고 프레임에다가 이 모노코크 바디를 결합시켜 놓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하고 모노코크 바디가 거의 일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전통적으로 바디온 프레임 방식의 차들이 하체하고 위에 있는 캐빈이 약간의 이렇게 움직임, 떨림이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어떤 상황에서든 조금씩은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이 차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모노코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진동이 지금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고 그리고 서스펜션도 지금 확 바꿨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W25원이 들어가고 뒤쪽은 리지드 엑셀이긴 합니다만 또 나름대로 AMG랑 직접 개발을 통해 가지고 엑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링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방식의 엑셀을 새롭게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승차감이 진짜 좋아졌어요. 이 정도면 뭐 진짜 획기적이죠. 이 정도면 G박엔 진짜 살만할 것 같아. 자, 그리고 파워트레인은 8기통 4.0 트윈터보 엔진입니다. 지금 벤츠에서 8기통 4.0 트윈터보 엔진 하나 가지고 정말 다양한 출력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여러가지 트림에 지금 계속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차에는 최고 출력이 585마력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물론 뭐 600마력대도 있긴 합니다만 4.0 가지고 근데 585마력이면 꽤 높은 레벨의 출력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최대 토크가 86.6kgm니까 와 진짜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제로백이 무려 4.5초 4.5초면 진짜 뭐 옛날 이야기 해서 이거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셨죠? 급가속하면 날아갑니다. 4.5초면 진짜 옛날 이야기 하다 보면 늘 4.5초면 거의 슈퍼카 막 이렇게 부르던 시절이 있었던 만큼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고요. 근데 최고 속도가 이게 220km의 제한이 걸려 있어요. 이게 최고 속도가 220 AMG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무래도 차가 워낙 크고 키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AMG라고 하더라도 초고속 영역으로 가면 조금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것도 패키지를 적용하면 240으로 바꿀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250까지 220까지밖에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250까지만 리미트를 걸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는 노면에 따라서 타이어도 워낙 광폭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면에 따라서 이런 롤링들이 수시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잡으려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서스펜션도 이제 한 단계 더 단단해지는 스포츠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노면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씩 파도 치듯 출렁출렁 하던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져요. 아주 말끔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파워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강력해지고 소리도 더 강력해집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 하나 더 있거든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 하면 오우 소리도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응답성 자체도 엄청나게 더 빨라지고 오우 지금 붕 터지는 게 방금 기어를 제가 변속한 게 아니고요. 그냥 속도만 줄였을 뿐이에요. 급가속을 했다가 그냥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만 줄였을 뿐인데 지가 자동으로 기어를 내리면서 부릉부릉 터뜨려 주는 거죠. 이렇습니다. 네, 이번 시승에는 제가 늘 가던 유명산 산길을 가지 않는 바람에 지금 와인딩은 사실 제대로 못 타보거든요. 그렇긴 한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 와인딩에서도 성능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다들 평가들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MG G63을 구입하신 분이라면
한두 번 정도는 서킷에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차 가지고 극한까지 몰아붙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두고 정말 빠르게 서킷을 한번 주행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도전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좀 힐링하는 분위기로 바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로드에서 이건 뭐 정말 천지개벽할 만큼 정말 승차감도 좋아지고, 뭐 힘 자체는 뭐 워낙 여전히 좋기 때문에 구형에 비해서 가속력이나 이런 부분도 월등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뭐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안정적인 주행 성능이 사실 돋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또 지바겐 하면 오프로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차가 그냥 일반 G500이 아니고 이게 AMG G63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휠도 22인치에다가 타이어도 광폭 타이어다가, 타이어가 SUV 타이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글 F1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막 바위를 오르거나 막 물을 건너거나 그러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맨날 가는 세종천문대가 아니고 지금 이쪽으로 나왔는데요.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조금만 살펴보면, 일단 시동 먼저. 시동 멋지네요, 역시. 자,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에 보시면 인디비주얼, 그리고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디퍼렌셜을 잠그게 되면, 그죠? 1번 잠겼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트레일 모드라고 떴잖아요, 그죠? 2번, 짜잔, 3번. 이게 총 3개를 잠글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디퍼렌셜 록 작동 중, ABS와 ESP 사용 불가. 이렇게 되면 한번 출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뭐 잘 가네요. 잘 가는데 지금 여기 그냥 허허벌판이어서 큰 느낌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 스티어링이 회전 반경이 엄청 잘 안 돌아가요. 그리고 핸들을 다 꺾고 가면 딱딱딱딱 막 이런 느낌도 들고, 왜냐면 디퍼렌셜 바퀴 4개가 똑같이 잠겨 있으니까 반경에 의한 회전 차이를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 3개를 다 잠그는 경우는 정말 그야말로 직진에 가까운 길에서 험로를 탈출해야 될 때 그때 쓰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가 되면 드라이브 모드가 총 3가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샌드 모드, 트레일 모드, 락 모드,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 거죠. 요 끌 때는 1번을 누르면 3개가 다 꺼져요. 지금 3개가 다 꺼져 있는 상황이고, 요때는 드라이브 모드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1번 하나만이라도 켜게 되면 그때부터는 드라이브 모드가 샌드, 트레일, 락 이렇게 3가지 오프로드 모드로 바뀐다는 것. 오늘은 오프로드는 사실은 뭐 주행을 안 해볼 계획이어 가지고 뭐 오프로드 테스트는 안 할 건데, 그래도 여기 마침 언덕이 있어가, 모래 언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기 올라가는 정도로만 한번 맛만 보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외로 이 차는 뭐 에어 서스펜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고를 올릴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지금은 앞뒤만 잠그고 샌드 모드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 정도를. 오! 아무래도 이게 모래라 탄력 안 받고 그냥은 못 올라가겠네요. 2번, 3번을 잠그면 어떻게 되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래나? 오. 그래도 어쨌거나 조금 더 쉽게 올라오죠, 분명히. 야, 이거 잠그는 게 확실히 효력이 있나 보다. 그러면 일단 풀었다가 3개를 다 잠그고 한번 올라와 볼게요. 비스듬하게 말고 조금 직선에 가깝게 해서 1번 잠그고, 2번 잠그고, 3번 잠그고. 자, 이렇게 해서 샌드 모드에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여기는 모래지만 이쪽에는 또 그 풀들이 있어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 것도 같긴 하거든요. 우와, 쉽진 않구나. 쉽진 않네요. 네. 모래 언덕은 쉽지가 않아요. 저희 속도를 내면 뭐 그냥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럼 이번에 속도를 조금 내서 한번 올라가 보죠. 자, 갑니다. 속도를 내면 뭐 지금부터는 그냥 바닷가를 그냥 드라이브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하다 가야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르세데스 AMG의 G63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요. 사실 G바겐이 저로서는 되게 오늘 제대로 타보긴 이번이 처음이어가지고 많이 궁금했었고, 그리고 또 G바겐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깨질 만큼 차가 정말 많이 좋아져가지고 힘은 정말 강력하고 소리 장난 아니고, 그죠? 그러면서 승차감도 이제는 정말 많이 좋아져서 이거 뭐 장거리 주행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차가 정말 좋아졌다, 정말밖에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는데 그런 시승이었고요. 사실 G바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정말이요 드림카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차죠. 그리고 실제로 부자이신 분들도 웬만큼 그냥 G바겐 한 대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실 정도로 G바겐을 정말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이제는 예전에는 G바겐을 그냥 무턱대고 좋아하면서 아무래도 이게 사실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버티셨다면, 이제 이번 AMG G63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음껏 좋아하셔도 평상시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정말 재밌게 타실 수 있을 만큼 차가 많이 좋아졌다는 점이 정말 반갑네요. 물론 이제 그런 만큼 또 가격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만, 또 가격대를 생각해 보면 뭐 레인지로버라든가 카이엔이라든가, 근데 카이엔 터보만 하더라도 이 차보다는 많이 가격대가 낮기 때문에 이 차보다는 접근성이 더 좋죠. 벤테이가나 우루스나 뭐 이런 것까지 고민해 보면 사실 2억 초반 2억 중반의 가격대에서 선택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이 차는 워낙 독보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우루스가 더 좋다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테고, 그렇긴 하지만 또 G바겐의 매력 자체가 워낙 특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관심을 가지지 않으실까 생각하고요. 이야,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는 해를 보면서, 그죠, 이렇게 주행하는 거, 이게 물론 여기 신두리 해변은 그 후륜구동 세단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조심하시면, 여기 해변은 워낙 단단해 가지고 후륜구동 세단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안 비밀.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런 차 가지고 이렇게 신두리 해변 해 떨어지는 시간에 주행하면 정말 좋죠. 이거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어쨌거나 이번 G바겐은 여러모로 정말 많이 정말 많이 좋아져 가지고 G바겐 가지신 분들 정말 더 많이 부러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시승 소감을 남겨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그냥 일반 G500 만약에 다음에 출시가 되면 그때는 좀 제대로 오프로드도 한번 주행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자,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